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글로벌 인재로 도약하고 싶은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오리온에서는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지원 가능하고요. 식품 관련 전공자와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11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다음으로 대림 코퍼레이션에서는 석유, 화학과 물류, IT, 경영 지원 분야에서 2019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직무 관련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11일 자정까지입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하는데요. 4년제 대학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고요.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능통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11월 12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GS 리테일에서는 GS 슈퍼마켓 점포 영업을 담당할 인턴 사원을 모집합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인 분들, 그리고 졸업 평점이 3.0 이상인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서 마감은 11월 13일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어디까지 가봤니? 이번 시간에는요, 글로벌 커리어 칼리지의 김환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산뜻해 보이십니다. 네, 아니 오늘은 날씨는 참 괜찮은데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걱정입니다. 오늘도 좀 공기가 맵더라고요. 네, 우리 작가님도 마스크 쓰고 계시던데. 네, 피디님. 네. 피디님. 네.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이맘때 글쎄요, 멕시코는 날씨가 좀 어떨까요? 멕시코 요즘에 내내 따뜻하죠. 네. 멕시코는 이제 더운 나라고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남미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더운데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행도 많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시즌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멕시코 이야기 저희가 지난 시간, 그 전 시간부터 계속 이어져서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네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멕시코 아디오. 네. 오늘은 저 멕시코의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멕시코 마지막 시간입니다. 취업 성공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취업 비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하고 Q&A 파트와 마무리 정리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항상 좀 이 해외 취업 이야기가 나오면 이 마지막에 비자 이야기 때문에 잘 나가다가 살짝 좀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이 비자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멕시코도 조금 저희가 스포를 들어보자면 조금 어려울까요? 네, 살짝. 살짝요? 그런데 예. 이제 절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고 제도나 국가의 문화 때문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미리 마음을 조금 단단하게 먹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만 철저히 하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멕시코 해외 취업에 성공하신 분들 주로 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업을 하셨는지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분들은요, 국내에서 멕시코로 취업하신 분들인데 국내 여러 가지 제도들과 기관들을 통해서 취업을 성공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 취업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네. 또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직접 지원해서 채용되신 분들, 그다음에 코트라죠. 코트라에서 주최한 이제 채용 박람회를 통해서 나는 채용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분들은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이제 글로벌 잡 탐방단이라든지 K무브 센터에서 지원을 받아서 취업하신 이런 분들 사례들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경로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난번에 좀 말씀하셨을 때도 보통 이 멕시코 취업을 할 때는 그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을 보통 타겟으로 삼아서 간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쪽 사례부터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자, 우선 현지 채용 사례를 이제 선택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분은 실명은 뭐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인턴을 했어요. 미국에서 인턴을 하다가
2014년도에 LG전자에 입사를 하셨고요. 멕시코 생활을 시작했다가 LG전자가 멕시코의 TV 생산 기지를 설립함과 동시에 이제 관리팀으로 입사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관리팀에서 현재 일하고 계신 분이고요. 하는 직무를 따져보면 어떤 모델을 얼만큼 어떻게 생산할지를 계획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멕시코에서는 이제 업무를 진행할 때 한국인보다 현지인들하고 굉장히 많이 부딪히면서 일을 네.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분입니다. 예, 관리직이라고 하셨는데 한국인보다 멕시코 현지인 분들을 많이 또 만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멕시코 현지인과 한국인 아무래도 좀 일할 때 어느 정도 스타일이라던가 좀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관리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무직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무를 포함한 관리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관리도 관리, 자재 관리도 관리, 여러 가지 관리들이 포함된다는 건 먼저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멕시코 사람들하고 관리를 한다, 접촉한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들과 생활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퇴근하면요, 식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게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에요. 제가 일전에 라오스에 갔을 때 쭉 차를 타고 2~3시간 다니면서 봐도 그 집 앞에 보면 라운드 테이블이나 사각 테이블이 있어서 가족들이, 친척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지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테이블이 네. 다 있었는데 멕시코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근하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는 게 아주 일상사고요. 너무 자연스럽게 퇴근하는 겁니다. 네. 집으로 가고요.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퇴근하면서 여기저기 들러서 시간을 보내거나 여행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라든지 이런 게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집으로 가서 하는 것들이 많고요. 가끔 이제 초과 근무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이건 미국이나 우리나라처럼 초과 근무한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분들은 퇴근 후에 자기 삶을 만끽하면서 살고 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괜히 또 우리나라처럼 어떤 로열티를 강요하다가 괜히 또 큰 신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예, 특히 좀 관리직에 지원하시는 분들, 네. 현지인 분들과 많이 좀 부대끼는 직무를 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멕시코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한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월급 외에도 어떤 추가적인 혜택 같은 것도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중에서요. 가장 큰 것이 주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주거비 때문에 야. 예, 그렇죠. 안 그러면은 렌트해야 되거든요. 그 렌트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이 주거비 지원이 큰 복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최고죠. 최고죠. 최고입니다. 네. 이걸 좀 장점으로 꼽았고요.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소득 구간이 상당히 좀 낮아요. 소득 수준이 멕시코 현지인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 같은 경우 세율 차이도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이제 최저일급이 하나로다가 8,000원, 하루 일당이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임금이 낮은 곳에서는 한국하고 비슷한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 표준이라고 해서 과표라고 하죠. 네. 그 과표 구간이 있는데 그 높은 구간에 한국에서 취업하신 분들이 적용된다라는 게 네. 단점으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서 이게 뭐 연봉이 3천만 원이다라고 네. 하면 그렇게 막 높은 연봉으로 치진 않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고액 연봉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제 세금을 많이 적용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루에 8,000원이면 한 달 30일 내내 해야 200 정도, 200 좀 넘을까요? 네. 그럼 2,400, 2,500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3,000부터 시작한다고 본다면 네. 이건 상당히 많은 거죠. 예. 네. 멕시코 이민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멕시코 현지 기업 월 평균 급여가 사무 서비스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은 600불 정도 중반대예요. 한화로 하게 되면 한 달에 70~80만 원밖에 못 번다는 거죠. 예. 건설이나 토목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360불 정도, 40만 원 정도 법니다. 우리나라에서 40만 원 준다 그러면은 취업 아무도 안 하겠죠. 거의 뭐 조금- 아르바이트 정도. 그렇죠. 예. 좀 높은 그런 직종 같은 경우는 1,300불 정도, 1,300달러 정도 하겠는데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랑 따지게 되면 그거보다 적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것에 비해서 이제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했다. 교민 기업에서 월 평균 임금을 보게 되면 보통 2,000에서 2,200달러를 형성하고 있어요. 220에서 한 250만 원 정도 수준 정도가 되는 거죠. 요 금액만 단순 비교하더라도 멕시코 현지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보다 2배 내지 3배 정도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해외 현지 채용 공고에 명기된 급여가 세전인지 세후인지 확실하게 계산해 보시고 지원하셔야 되는 주의사항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취업하기 전에 세전세후 또 체크를 또 해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또 어떤 분일까요? 네, 다음 사례는 이제 2015년도에 코트라에서 주최한 채용 박람회에 방문했다가 한국을 방문한 멕시코 기업, 한국의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 예. 멕시코 기업 인사 담당자하고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합격하신 분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근무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분도 다른 회에 취업하신 분들이랑 크게 뭐 다르지 않습니다. 멕시코 현장 정보를 얻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 정보 수집하는데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채용 박람회에 참가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실질적인 정보들을 상당히 많이 얻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년 한국에서 이게 열리거든요. 글로벌 채용 박람회에 참석한다면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그 현지에서 온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나와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 어떤 것들을 준비하는지 구경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귀뜸해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해외 취업을 할 때 이렇게 좀 현지 기업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이렇게 좀 만날 수 있는 기회 이런 걸 좀 찾아보면 이런 채용 박람회가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대단히. 해외 취업할 때 이제 그런 채용 박람회 많은 정보들을 접할 수 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그 성공 사례 주인공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네. 멕시코시티 건설업체에서 취업한 여성분인데 국내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본 경험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 싶어 하고 있었는데 산인공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글로벌 잡 탐방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없어졌지만 그 잡 탐방단에 참가해서 현지로 직접 가서 기업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채용과 관련된 면접도 한번 해보고 이미 취업한 선배들과의 대화들을 통해서 아주 실질적인 얘기, 적나라한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들어가면서 정보를 수집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참고로 글로벌 잡 탐방단은 현재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제 부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K무브에서 진행하는 사업 전신이었습니다. K무브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니까 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서 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좀 만족스럽다고 꼽으시는가요? 아까 관리직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유로운 분위기였기 때문에 집에 퇴근해 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관리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에 좋다고 합니다. 반대로. 퇴근도 퇴근이지만 일하는 동안에 자유롭게 일하다가 시간 되면 퇴근하는 게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생활 분위기로 잡혀 있는 문화가 자기는 일하기가 너무 좋았다. 왜냐하면 자기 삶이 워라밸 맞추는 쪽에 이제 지향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더군요. 예, 이분이야말로 정말 워라밸족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멕시코에 먼저 취업한 선배로서는 좀 어떤 조언을 하던가요? 이분들께서는요. 본인도 아마 멕시코에 처음 입사하고 난 이후에 이런 애로사항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많은 후배들이 물어본답니다. 경력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임금, 급여 따지고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조금 좀 뒤로 밀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사실 급여 차이는 크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멕시코 평균 임금이 어느 정도다. 그리고 한국 기업이 현지에 진출했을 때 교민 기업 평균 급여가 뭐 2,000달러에서 2,200달러 좀 비슷했잖아요. 요것 때문에 급여만 보고 임금만 보고 멕시코 취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신의 비전과 기업의 비전이 유사한지 동등한지 이 방향성이 같은지를 고려하고 취업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건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활하면서 충돌이 그만큼 적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이
글로벌 해외 취업 네.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그 해외 취업을 하셨던 분이나 합격하신 분들이나 혹은 또 이렇게 또 조언을 해주신 컨설팅 해주시는 분들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 네. 실제로 해외 취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는 게 경제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자유로운 조직 문화나 시간 이런 분들을 많이 고려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는 사무실 공간 인테리어 제대로 안 되면 일하기 쉽지 않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있습니다만 뭐 그 솔직한 거니까요. 나무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취업 컨설팅을 쭉 해오면서 깨달은 진리 아닌 진리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중요한 걸 좀 발견했거든요. 물론 취업은 돈, 수입, 임금 중요한 겁니다. 그것들을 벌기 위해서 하는 활동임에는 분명한데요. 하지만 이제 해외 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각자가 자신의 마음에 무언가를 좀 그리고 꿈을 꾸지 않겠습니까? 미래 모습을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조각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목표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거나 탁월한 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 해외 취업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 높지 않습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해외 취업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줘가면서 뽑아오겠습니까? 특히 신입사원을. 경력사원이라면 능력이라도 있고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뽑아올 텐데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는 그럴 기회가 적다,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뭐 자유로운 기업 문화가 됐든 넉넉한 복지가 됐든 이건 부수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언젠가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딱 볼 때 그 모습 자체에 흐뭇해할 수 있는, 무흐해하는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취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보시고 진도를 나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깨달음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사례자가 이제 선배로서 뭐 네. 여러 가지 멕시코 취업을 먼저 고려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보다. 그럴 네. 때 좀 여러 가지로 멕시코 취업하면 좀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그렇죠.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이런 이야기들. 멕시코 하면 우리들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덥고 뭐 여러 가지 축구 잘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위험한 나라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여성 취업자분들께서도 특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치안 문제가 제일 걱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WHO에서 발표한 국가별 범죄 유형을 보면요. 강도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스페인, 아르헨티나, 미국 뭐 이렇게 순서를 가다가 멕시코가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5위에 나옵니다. 네. 강도가 많은 거 아니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긴 하지만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특정한 우범 지역만 아니라면 멕시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 같은 경우도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성범죄 멕시코 순위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거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분들이 이런 나라가 더 많고요. 여기에 취업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안전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취업 문제 같은 경우는요. 멕시코 포함해서 선진 유럽 국가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특정한 우발 지역, 범죄 우발 지역을 제외한 생활 지역에는요. 지역 경비도 있고 공권력이 강력한 멕시코 같은 나라에서는 치안 유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좀 센 편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범죄, 마약 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생소합니다만 이런 거 조직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반인 생활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 비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아주 유럽보다 선진국보다 아주 낮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횡령이나 사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이름이 반갑게 이제 등장합니다. 예. 아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순위죠. 우리나라가 횡령 2위 그리고 사기 1위에 올랐습니다. 네. 멕시코는 횡령 범죄는 순위에 오르지도 않고요. 사기 범죄는 좀 있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에 2위에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사기 범죄율이 높다고 해서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사기 당할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해외 취업해도 멕시코 내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사기 당할 확률 많지 않습니다. 왜? 직장인들이 많은 금액을 투자하거나
또 사기당할 금액만큼 뭐 어디다가 넣을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요. 비즈니스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안 때문에 멕시코 취업 포기하는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좀 선입견이 중요한 것 같아요. 빙고.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뭐 다른 국가에서도 생활을 해본 적이 있고 네. 여러 곳에 좀 살아봤지만 사실은 사람 사는 곳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저의 어떤 경험을 종합한 저의 결론이거든요. 요즘에 공중파에서도 보게 되면 케이블 TV나 외국인들이 한국 와서 네.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들도 예전에는 한국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전쟁 터지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좀 본인이 어느 정도 어디를 가도 사실 조심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국가를 가던 좀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음흠. 생활하고 네. 뭐 좀 우범 지역을 가지 않고 네. 뭐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뭐 위험 지역, 여행 금지 지역이라고 선포를 하지 않는 한 저는 사실 크게 좀 문제 삼을 건 없다라고 이제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사례자 이야기를 만나봤고요. 다음 사례자 이야기 좀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자는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독특한 분이에요. 중남미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놀러 갔었어요. 그러다가 멕시코 취업에 도전한 그런 오, 케이스입니다. 네. 놀러 갔다가 취업 준비하고 정보 수집하는데 인터넷 조사를 좀 많이 했었고요. K무브 센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기업에 와. 취업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멕시코 취업에 관심이 생겨서 네. K무브의 도움을 받은 사례. 그렇죠, 맞습니까? 그렇죠. 오, 진짜 신기하네요.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다 보니까 K무브 센터에서 이런 거를 하더라라는 걸 보고서 이제 가게 된 거겠죠. 네. 서류 지원 과정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하고요. 정보를 서울 K무브 센터로부터 충분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무슨 정보를 받았느냐? 입사와 관련돼서는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거든요. 서류를 보긴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게 되는데요. 그 면접 팁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고백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영어라든지 이런 언어보다 스페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핵심적인 도움을 받게 되신 거죠. 그리고 또 K무브를 통해서 정보, 재정 지원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여행하다가 파나마에서 만난 현지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도 정보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멕시코 취업 정보 얻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카페 구인 정보, 구인 공고 이런 것들이 현지에서 있는 것들을 여기 모집한데 지원해봐 이런 정보들을 입수하고 지원해서 합격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뽑은 멕시코의 취업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멕시코는 앞으로 기회가 많은 국가입니다. 경제 발전과 성장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매우 활발하게 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국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멕시코에 취업하실 때는 아까 급여라든지 세전인지 세운지 먼저 체크해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계약서를 좀 꼭 좀 쓰시라는 거예요. 근로계약서죠, 우리 말대로. 서면으로? 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거나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구두로 나눴던 이야기하고 실제 계약할 때 인사 담당자하고 서면으로 작성하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나중에는 서류 기준으로 하겠죠. 멕시코에 진출한 이제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이요, 멕시코 시장에 완전하게 뿌리를 안착한 그런 상태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요. 불안정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지하기 위해서 서류 작성을 좀 꼼꼼히 해라. 하나하나 좀 까칠하다 싶을 정도로 짚어가면서 체크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라. 만약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현지인도 아니고 외국인이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네. 비자 문제하고도 얽힐 수가 있고 또 비자로 연결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 불법 고용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약서를 조심해서 작성해라라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취업 사례들 알아봤는데요. 좀 다 이렇게 들어봤을 때 멕시코 해외 취업 성공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멕시코 취업 성공 비결, 국내에서 이제 해외 취업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역시 프로그램들 중에서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 K무브 스쿨을 꼽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이 K무브 스쿨 사업을 통해서 국내 대학 내에서 멕시코, 중남미 쪽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많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대구의 가톨릭대학교에서 중남미 관리직 취업 연수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입니다. 여기서 멕시코 기업 실무 행정 전문가 연수 과정. 부산에 있는 외국어 대학교에서 멕시코 중간 관리자 전문 인력 양성 과정 등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기 6개월 프로그램으로 다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11월, 12월이면 또 완료되는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때문에 대학생들 컨설팅 하러 학교를 다니다가 배재대학교에서 직접 본 과정인데요. 제가 강의하는 옆방에서 이 과정을 하더라고요. 현수막이 서 있어서. 네. 교실을 들어가 봤습니다. 빈 강의실이길래. 네. 근데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하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스페인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스페인어 공부를 학원에서나 쓸 법한 이만한 교재를 딱 갖다 놓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어학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고요. 야, 이거 보고서 스페인어가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하여튼 어학이나 직무 현장 실습이나 기타 여러 가지 교육도 구인기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학생들께서는 K무브 스쿨을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라든지 해외 취업 포털 사이트, 뭐 월드잡 플러스라든지 멕시코 한인회 페북 같은 데 가입하세요.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시면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 현지에서 직접 좀 채용을 담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인사 담당자 얘기도 준비했습니다. 네, 좀 그렇다면 멕시코에 취업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그 기본 요건, 그분들이 좀 중점적으로 보는 요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던가요? 1번 스페인어, 2번 문화 적응력.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네. 물론 이제 한국 업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 조직 문화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업무할 때 스페인어 써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스페인어 잘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언어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밖에도 좀 해외 취업의 장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성공했던 분이 하셨던 얘기죠. 가능성입니다. 멕시코는 노동력이 굉장히 풍부한 데 비해서 그 숙련된 기술이라든지 숙달된 그런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신 이제 미국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접국으로 여행이 한국에서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 다음에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적어요. 우리 생김새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위치에서 일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근무 지역하고 업무하는 내용에 따라서 스페인어하고 영어 학습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남미 중에서 가장 생활 여건이 나은 곳이라서 주의사항만 좀 잘 지킨다면 편안하게 근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단점도 여쭤봐야겠죠. 단점까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건 지리적인 문제입니다. 멕시코시티가 해발 2240m 정도 돼요. 고지대입니다. 네. 고지대면 우리 특히 어려움 겪는 거 있죠? 몸 쉽게 피로해지고요. 예. 저항력이나 면역성이 좀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고산병도 걸려서 고생들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이런 네. 자연적인 환경도 꼼꼼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네. 오늘 저희가 김한기 교수님과 함께 멕시코 이야기 4주간에 걸쳐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멕시코 취업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현지에 나가기 전에 돈 먼저 따지지 말고요. 가능성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을 볼 때 나라의 가능성도 좋지만 내 모습, 내가 나중에 어떻게 변해 있을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준비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 가셔서 현지에서 업무하시면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점프업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로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요약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한기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